네티즌의 댓글을 통해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 버즈 여론의 김현태입니다. 오늘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기사거리를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댓글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안민정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즐거운 댓글을 찾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포털 사이트의 많이 본 뉴스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연애, 생활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본 기사를 기준으로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부문입니다. 정치 부문의 첫 번째 기사는 정성근, 정종섭 청문 보고서 송부 사실상 무산이라는 기사인데요. 먼저 안민정 기자가 또 어떤 기사인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정행정위원회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송부 요청에 응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청회됐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을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또다시 국회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떠한 댓글들이 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408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댓글은 호감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입니다. 557분께서 공감을 해주셨는데 이 불통의 극치, 불통 여왕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국회와 청와대 간의 이 의견 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댓글 수보다 네. 공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공감이 아까 댓글 수가 400 몇 건이었는데 지금 공감 수가 무려 557건이니까 말 그대로 이 공감을 더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답글이 17건 달렸는데요. 답글도 한 두세 개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답글이 달렸나요?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장관이 되기 전에 경력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도 나쁜 점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뭐 깨끗한 경력 대신 그 낙하산이라는 경력도 네. 있을 거고, 그런 없는 사람을 골라 네. 그렇게 고르려고 해도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는 되고 누군가는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난다고 글을 네.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어느 정도 부정적인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후보는 되고 또 어느 후보는 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하시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왕은 무슨 여왕 크크크 여왕이라고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다. 이 대한민국 국민 중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조금 극단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불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답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은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정치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네. 너무 외로워 보이신다고. 네. 그리고 밑에 분들이 이렇게 많이 조력을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혼자 어떻게든 이끌어 나가려는 그 모습이 애타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대로 최근 잘 이렇게 흘러가지 못한 부분이 국민들께도 비춰졌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또 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답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에 더 개차반된 인물들로 쌓여가 더욱더 혼탁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국정을 결혼했다 쉽게 이혼하는 신혼살림 정도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본보기를 보이는커녕 부조리 적폐의 앞장만 서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정 철학은커녕 생각 자체라는 게 있는지 의문이다. 그저 한 치 앞밖에 볼 줄 모르고 전전긍긍하는 최고 행정기관의 수준, 가히 기가 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대통령 이라고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위의 댓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금 청와대와 이 국회 간의 이런 의사소통의 불통이 국민들의 그런 노여움 혹은 아쉬움을 자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댓글로 넘어가서요. 또 어떤 댓글이 있는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고집이 너무 세다. 뭐 대단하다.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네. 네, 불통의 끝이다. 네, 정말 좀 안 좋은 네.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인사청문회 새 후보가 다 여론에서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몰아왔기 때문에 다 이제 제 요청을 안 할 것이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새 후보 다 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물론 그 절차상으로 이제 실제로 다시 뽑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절차상으로 다시 그냥 제 요청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역시 국민들께서 조금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떠한 댓글이 있는지 안민정 기자가 또 살펴주시죠. 네, 아이들에게 보기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됐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잘 알아야 나라도 반듯한데 네. 이게 좀 염려된다고 하시네요. 네. 지금 불통 관련된 댓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인사청문회에 네. 관해서 워낙 사건 사고들도 많았고 네. 그리고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버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국의 문화부 장관이 거짓말쟁이니 외국인들이 우리 정부나 국민의 말을 믿을까? 장관 임명을 하는 날을 국치일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또 비판의 강도를 높여주셨는데요.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뭐 이런 음주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을 또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 쪽에 비난을 돌리시는 댓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기춘이 재보선 말아먹고 나아가 차기 대선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인사에 대해서 네. 굉장히 비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 근본적인 그 여론의 또 의견을 들어보면 애시당초 그러니까 뭔가 조금 깨끗하고 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뭐 완벽한 사람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생각했을 때 조금 더 깨끗한 후보자들을 물색했어야지 않았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그러한 의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좀 젊은 분들 있잖아요. 네. 후보자들 중에 네. 나이 많으신 분들 말고 좀 이렇게 좀 개혁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네. 계시고 좀 나이대를 좀 젊게 보면 좀 그러면 깨끗한 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깨끗한 것도 네. 음주라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네. 그거보다는 능력을 더 네.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어떤 댓글이 있는지 안민정 기자가 살펴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네, 사실 안민정 기자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그 비난의 강도가 조금 수위가 높은 댓글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끝일 줄 몰랐어요. 네, 참 이게 기사에 대한 비난이 참 많네요. 두 번째 기사는 임병장 계획적 단독 범행 근거는? 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살펴주시죠. 네,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 대해 군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결론을 낸 이유로 범행 모의 대상을 선정하고
도구를 준비해 사살한 후 10분 만에 도주한 점을 들었다고 합니다. 육군 중앙수사단 관계자는 15일 임병장의 계획적 단독 범행을 근거에 대해 근거는 범행 모의 대상을 선정하고 도구를 준비한 뒤 범행 후 행동까지 계획했기 때문이라며 임병장이 현장을 잘 파악했고 범행이 침착했으며 자신이 피하기 쉬운 곳에서 슈루탄을 투척하고 10분 만에 범행한 뒤 도주한 점을 종합해 계획적 단독 범행으로 결론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임병장 사건에 대해서 일부 여론에서는 이 군 내부의 집단 따돌림 문제가 또 이슈화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주셨는데 이 군 당국의 최종 발표는 결국은 고의적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418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병언을 먼저 빨리 잡는 게 순서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무려 463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답글도 8개가 달렸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답글이 75개. 예. 자, 어떤 댓글인지 살펴보면 미필들, 여기서 말한 미필이라 하면 군 미필자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군대가 중고딩 빵셔틀처럼 힘 있는 일진들이 힘없고 공부 못하는 사람 괴롭히는 건 줄 아나 주어진 과업만 잘하면 절대로 괴롭히지 않는다. 아니 능력이 모자라서 체력이 달려서 잘 하지 못해도 하려고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절대 안 괴롭힌다. 자기 일을 일부러 안 하고 꾀부리고 자기 일을 다른 전우한테 떠넘기는 악랄하고 이기적인 놈들만 왕따시킨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 과열된 기분을 이렇게 댓글로 적어 주셨습니다. 네, 공감수가 539분이 공감을 해주셨네요. 답글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75분이 달아주셨는데 또 어떠한 답글이 달렸는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100% 맞습니다. 네, 동감이 많네요. 네. 근데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의견이 참 분분한 것 같습니다. 방금 댓글에서 이제 열심히만 하면 또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만 보여주면 따돌림을 안 당한다라고 어느 한 네티즌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도 또 구타를 하는 사람은 구타를 한다라는 또 댓글을 적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게 정답이지. 아무리 성격이 어려워도 진심은 통한다. 네. 20살 나이가 돼서 군대랑 작별을 해봐도 그때 가서는 안 늦는다. 그때 가서 느껴도 안 늦는다고 하시네요. 군대를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분도 방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댓글이 조금 의미가 깊은 것 같은데 살인에도 이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아 그 이전에 관심병사 지정되고 군대에서 힘들게 지내는 세리들도 다 이유 있다. 그렇죠. 사실 이유 없는 살인은 없다고 하지만 이 관심병사가 지정된 것에도 이유가 있으니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조금 써야 하지 않겠냐라는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기자님도 어느새 공감을 하고 계셨나 보네요. 네, 공감까지는 아니고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순간 약간 동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이 찌지직거리기까지 하는데 피곤한가 봐요. 그렇죠. 또 그렇지만 않다고 답변한 분도 계시네요. 네, 많이 원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면 안 좋은 취급을 받는다고 그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또 아까 댓글을 달아주신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열심히만 하고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굳이 왕따나 이런 따돌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주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또 반박의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답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떠한 댓글이 달렸나요?
네, 임병장을 동호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반대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예, 아무래도 일부 임병장의 그 난사 사건에 대해서 집단 따돌림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일부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인은 살인이니 뭐 동정에 대한 가치도 없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은 나는 관심병사였고 네. 고문관이었다. 더 많은 미움도 받고 힘들었지만 네. 참았다. 가족들 때문에 참았다고 글을 네. 써주셨고요. 네, 참고 또 참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밑에 분 네, 카피라고 지금 뜬 것도 네. 여기 가진 분이 자세하게 써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군대 가서 관심병사는 진짜 고문관이나 괴롭힘 당하고 지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네, 군대 생활 부적응, 단체 생활 못하고 단체에 피해 입히는 사람들이 그 관심병사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분대장으로 관심병사, 네, 분대원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왜 탈영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 많이 그 신경을 써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더 잘 해줘야 되고 그러다 여친하고 헤어지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글도 있네요. 네, 이게 무슨 참, 네,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모자란 척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네티즌의 댓글이니까요. 뭐 저희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공감 67분이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 또 중요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1계급 특진 및 순직 처리, 현충원 안장, 섣부른 판단이자 추후 조사 결과 나오면 그 파장이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가 희생된 사병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은 분명 아니겠지만 결국 임병장 잘못으로만 몰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강력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임병장은 언제라도 다시 생깁니다라고 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걸 조사를 또 염려하시는 분이 네. 밑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네, 훈련 강도가 엄청 세질 거고 네, 검열도 강화될 거라고 그러면서 네, 안타깝다고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유격 강도는 최고가 아닐까 싶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이분은 군대 전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로운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격 훈련 TV에서 봤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특히 여름에 그 40kg가 넘는 완장을 메고 이렇게 뭐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훈련의 강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훈련을 마치면 병사들의 그 발에 물집이 워낙 다 잡혀 있어가지고 그 훈련을 마치면 좀 걷는데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군인분들 덕분에 저희들이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또 군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신 분의 댓글인 것 같은데 10분 만에 도주하면 계획적인 거냐? 사람 죽였으면 일단 다 도망가고 싶은 거지 라고 하면서 이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 의심쩍어하는 분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분은 아예 그 자식을 그 나이까지 얼마나 부모님들이 정성 들여 키웠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순직을 했으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예 처음부터 군대를 못 가게 하거나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일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실제로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걸러내는 과정에서의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안타깝다고.
또 냉철한 댓글을 한 분이 달아주셨는데요. 이 그곳의 일은 그들의 몫이다. 한쪽의 잘못은 분명 아니겠지만 살인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각자의 인격이 부족함을 탓해 그때마다 살인을 택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사고 장소의 당사자들의 양심에 맡길 뿐이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되게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결국은 뭐 명확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결책 그리고 이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댓글을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임병장 사건에 대한 국방부 발표 기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치 부문 세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세 번째 뉴스도 임병장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군 검열 결과 임병장 검거 작전 총체적 부실 확인. 또 어떤 기사인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또 살펴주시죠. 군 당국은 15일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중간 수사 결과와 사건 초동 대응 및 피해자 임모병장 검거 작전 과정에 대한 검열 결과를 발표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인데요. 군 당국은 지난달 21일 동료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피의자 임병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하고 놓치고 의료진 투입은 최초 발생 1시간 36분 만에 이뤄지는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 질타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군 당국이 임병장 샘포 작전을 하면서 실제로 임병장이 그 수색대랑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갔다고 하죠.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도 조금 비난이 많았습니다.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총 673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부실이라는 단어 듣기 싫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부실 나오니까 우리 네티즌 분들도 조금 지치신 것 같습니다. 또 나라에 대해서 한탄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있었고요. 허술한 게 한둘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역시나 안타까움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에휴, 공감 무려 310분이 해주셨고요. 답글 4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왕따를 시키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답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이 댓글 총 322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답글이 무려 48개가 달렸습니다. 어떠한 답글이 달렸는지 짤막하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왕따를 안 당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에 그럼 애초에 왕따 당할 짓을 또 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또 애초에 군 생활을 잘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죠. 이게 딜레마인 듯 솔직히 관심병사 하나가 부대원 사기며 멘탈이며 깎아먹는 건 당연지사. 그런 상황에서 호의만 유지한다 해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기수 열외며 왕따가 나오게 되는 듯 악순환의 반복이자 그게 평준화되는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또 군 내부에 있는 상을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훈련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참 애초에 나라가 강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사실 나라가 강했으면 뭐 지금 현재 저희는 징집제지만 또 모병제로 간다고 하면 또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 답글은 여기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계속해서 댓글 살펴보도록 하죠.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속한 부대가 얼마나 허점투성인지. 공감 49분이 49분이 해주셨네요. 답글 하나가 달렸는데
실제로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께서 이제 아마 있으셨던 부대에서 뭔가 조금 부실한 점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요즘 방송에서 보면 네, 군대 시설이 굉장히 많이 네,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침대도 있고 네, 음식도 굉장히 그렇죠. 맛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네. 네. 아마 그 모 예능 프로그램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 임병장 사건이 났던 GOP. 근데 그 날 부근해서 또 실제로 그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던 시기에 장소도 그 GOP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방송에서는 약간은 각본된 그런 영상 화면이 있기 때문에 군대가 또 물러 터졌다고는 조금 너무 물러진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또 이 기강이 있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것 같고요. 전방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인터뷰 갔을 때 네.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그 최근에 그 북한 당국의 몇 명의 전사가 그 GOP 경계 부근까지 와가지고 다시 왔다 갔는데 그것을 못 잡아냈다.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을 못 잡아냈다라고 하면서 또 비판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은 물론 군인분들께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안한 마음을 조금 감추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 많은 병력이 허술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검거 직전에 나서려면 평소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차려가 있어야 하나. 선생님께 한 대 맞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을 모아놓고 맨날 사고의 부실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그 병력 개개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워 하시는 분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관등 성명에 아군 사격까지 했으면 말 다 한 거다. 이 군대의 그 생포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실망하시는 분의 댓글인 것 같고요. 이 대부분의 댓글이 조금 안타까워하고 또 군 당국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치 부문의 세 가지 뉴스를 살펴봤고요. 인사청문회 관련된 뉴스 그리고 두 가지 뉴스는 바로 임병장 사건과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정치 부문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경제 섹션을 넘어가죠. 자, 경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답답한 박스권 증시, 짐 싸는 투자자들이라는 헤드라인 뉴스고요. 자, 어떤 기사인지 또 안민정 기자께서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가 자신감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활력을 잃었고 코스피가 2000선을 넘기면 이익 실현을 위한 환매가 줄을 잇습니다.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없는 지루한 장세에 실망한 투자자들은 하나둘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박스권 장세, 즉 올라간 것 같으면 떨어지고 또 떨어진 것 같으면 올라가고 이러한 그 변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데, 자, 이 답답한 박스권 증시 또 150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네, 전문가들이 어떻게 앞으로 분석을 하던 코스피는 200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사실이라고 써주셨네요. 그렇죠. 뭐 증시 전문가들의 뭐 기사를 살펴보면 3천을 언제 달성할까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뭐 얘기도 나눠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2천 안팎에서 논다는 사실. 자, 102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 5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답글이 달렸을까요? 세계 최고의 사기꾼을 미래 예측 경제학자들이라고 약간 반어법인 것 같아요. 네. 또 이 두 번째 현실적인 답글을 달아주셨죠. 삼성전자가 그나마 끌어주니까 2000선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뭐 다른 기업들은 다 더 고생이다라는 기사도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정답. 네, 하신 정답.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코스피는 앞으로 1000으로 반토막으로 떨어진다. 이분은 과격하게 또 극단적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자들이 다 울겠어요. 네, 그렇죠. 1000으로 떨어지면 정말 난리 나지 않을까. 그 밑에 분은 되게 현실적인 네. 답변이에요. 네. 아내 몰래 주식을 하고 있는데 언제 원금을 회복하냐. 네. 그 돈으로 부모님 만난 거 사드리고 싶다. 그렇죠. 사실 우리 또 재미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물론 일확천금까지 노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원금 보존만 해도 이 선방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아마 좀 많이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109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공감을 해주셨고요. 답글 또 6분이 달아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원금 회복 못한다. 참. 굉장히 또 슬픈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네, 그렇죠. 말을 써주시고 네. 네, 주식은 그만두십시오. 네, 그래야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다들 현실적인 답글이 달린 것 같습니다. 어머. 네, 마지막 분은 완전 극단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죠. 나중에 들통나면 와이프 거품 물기 전에 뭐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또 답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개미들아, 달리는 말에 타서 같이 돈 벌 것 같지? 실제로 타려고 할 때 이미 말은 달리고 없다. 깔려 죽지 않을 걸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 사실 이제 소액 투자자들을 개미라고 하는데 이런 개미들의 일확천금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어투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대차 거래를 없애지 않는 한 증권 시장은 끝이다. 우선 먹기 좋다고 이런 제도를 만들다니 기관 외인이 아무리 좌지우지할 힘이 있어도 개미 투자자 숫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런데 그 기관과 외인을 위해서 공매도와 대차 거래 제도를 만들다니 개미 떠난 시장에서 어디 한번 실컷 공매도 대차 거래 하길. 나도 지금 개미에게 훨씬 공평한 해외 시장을 공부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 국내 증시를 좀 비판하신 것 같은데 이 공매도라고 하면 사실 뭐 주식값이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그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식값이 떨어졌을 때 그걸 다시 사서 갚아주는 뭐 그런 제도인데 그러한 것을 조금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 떨어질 걸 기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탄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네. 공매도만 없어도 2100은 되겠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이 공매도 이제 뭐 떨어질 거에 기대를 많이 거는데 그 제도 때문에 2100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유보 1000% 이상 쌓아두고 배당 안 하는 기업들에게 철퇴를 이익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뭐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주식 해보고 기사 써라. 박스권이 주식 사고 팔기 얼마나 좋은데 크크크 라고 하셨고 또 23분이 이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런 장점도 있나 봐요. 네. 박스권이. 아무래도 뭐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제 그 선이 있으니까 그쪽에 부분에 올라가면 그 다음엔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리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주식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또 막상 쓰다 보니 종잣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네요. 아내분에게 안 들키. 네, 그렇죠. 아까 그 댓글을 보면 감히 주식에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렸습니다. 자, 첫 번째 경제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는 경제. 이 두 번째 기사도 비슷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뭐 이천선 관련된 코스피인데요. 이건 짧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어떤 기사인가요?
네, 한국 증시가 코스피 2000선에서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한 채 7년째 답보 중이라고 하네요. 네, 대외 변수는 차지하고라도 오를만 하면 펀드 환매 등 차익 실현에 나서는 투자 주체들의 심리도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증시의 기본인 상장사들의 이익 정체인데요. 10년 후에는 국내 주도 산업 변화가 예상되는 터라 새로운 성장 동력 찾기가 실물 경제를 넘어 증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재료라는 분석입니다. 네, 2,000권에 대해서 이 코스피 2,000선 맴도는 것에 대한 기사였고요. 댓글 한두 개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3천 찍는다던 경제 대통령 요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또 비판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새누리당의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네. 해주셨네요. 성장이 계속해서 없다 보니까 또 이런 댓글을 살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의 댓글이 아까 방금 전에 그 댓글과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경제 부문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현오석 부총리 경제불시 체감 못하게 해 미안하다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또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얼굴이 빨갛게 나오셨네요. 네, 굉장히 또 불구스러운 사진이 나왔고요. 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렸지만 체감을 못하게 한 것 같아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퇴임의 변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 기재부에서 퇴임식을 갖기 전 잠시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네, 경제 불씨를 살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기사고요.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89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정말 무책임한 사람, 당신 뜻대로 정책을 펼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런 성과 없이 떠나고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서민 국민들만 힘들게 하고선 무책임하게 떠나는군요. 라고 하면서 211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이 서민분들께서는 이 경제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타까웠고 또 비판의 날을 좀 세우신 것 같습니다. 많이 빠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많이 빠듯하다고 하셨나요? 가정주부시죠. 네. 그렇죠. 우리 또 아주머니들이 또 실제 이 주머니 경제에 가장 실권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계속해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재밌는 댓글입니다. 이 불씨라도 있다면 잘 살려봅시다. 근데 불씨를 만들긴 한 건지요? 라고 하면서 그만큼 체감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렇죠. 체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이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휴를 맞이해서 네, 삼겹살 값이 네.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버는 돈은 많이 안 넣는데 쓰는 돈이 느니까 이게 확실히 체감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놀러 갈 때는 삼겹살을 많이 드시잖아요. 갑자기 삼겹살이 먹고 싶어지는데, 자, 계속해서 또 댓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그냥 좀 되게 극단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이 좀 많네요. 네. 그리고 못난 부총리를 둔 국민에게 정말 미안하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이 경제 회복 못해서 송구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유유자적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서민들 힘든 건 그냥 흘려 들으신 겁니까?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네, 댓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경제 섹션 저희가 3가지 기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연예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예 섹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쇼미더머니 측 육지담 일진설 논란 사실 확인 중이라는 기사인데요. 또 어떤 기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케이블 채널 M에서 쇼미더머니 3에 출연한 여고생 래퍼 육지담이 일진설에 휩싸인 가운데 제작진이 해당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제작진도 어제 그 사실에 대해 전해드렸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아마 그 래퍼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래퍼 발굴 프로그램에서 육지담이라는 여고생이 지금 핫했죠. 그 랩을 굉장히 잘해서 이렇게 이슈가 됐는데 그랬던 여고생이 일진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은 아직 밝혀진 것 같진 않고요. 2,966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네, 어떤 댓글이 난리 났다고 하네요. 육지담 씨가 육지담 씨가 괴롭혀서 이 괴롭힘을 당했던 분들이 글을 써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1,399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이 이미 페북에 다 떴다고 하네요. 뭐 했다 하면 논란거리니 래퍼 자질이 있다 라고 또 댓글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네티즌들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참 대단하다. 네. 그렇죠. 이게 예전에 그 소녀시대 제시카 씨 말투를 따라 하신 것 같은데 또 뭐 발라당 까져서 술, 담배 한 거는 상관없다. 하지만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당연히 약한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또 화가 나겠냐라고 해주셨는데 2,342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은 21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확실히 그 혼자 그렇게 잘 노는 그 사람이랑 일진이랑 이거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혼자 노는 것과 달리 일진은 아무래도 약한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TV에 나오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신정환도 웃는 기질이 있으니 실력이 있으니 그럼 나오는 것도 괜찮겠네라고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자, 일진인 건 상관없는데 행실이 불순했다면 가차없이 내쳐야지. 애들 괴롭히고 선생님들한테 대들고 그게 학생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격분하신 네티즌 분께서 댓글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사실이면 억울해하지 마라. 너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대가이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네요. 네, 공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1,468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놀랐다는 분도 계시고. 네. 아마 댓글 중에 랩만 잘하면 된다, 일진이어도 랩만 잘하면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K-팝 스타 나갔던 애도 노래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중성이라고 하면서 뭔가 랩만 잘한다고 해서 일진을 통해 뭐 과거 했던 잘못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신 네티즌 분도 계십니다. 역시 만약 다른 학생들 괴롭히고 나쁜 짓 했으면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역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최고라고. 네. 아무래도 방송을 통해 이렇게 한창 뜨고 있는 여고생이었는데 또 이렇게 돼서 또 어떻게 될지 또 앞으로의 기사가 궁금해지고요. 자, 연애 첫 번째 기사 살펴봤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괜찮아 사랑이야 쿨한 조인성 섹시한 공효진이란 이러한 기사고요. 어떤 기사인지 또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네, 조인성이 돌아오셨군요. 네, 그렇네요. 와. 네, S본부 수목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제작 발표회가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는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만든 김규태 PD, 노희경 작가와 조인성, 공효진, 성동일, 이광수, 엑소 디오 등 주요 출연진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이 드라마 모두 본부 드라마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공효진, 조인성 두 분 다 핫한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 기사가 또 이슈화되지 않았나. 총 169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네, 이 드라마 진짜 대박 날 것 같다. 하트.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671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아, 정말 재밌겠다. 네. 이거는 꼭 봐야 된다. 네. 네. 이 케미 쩐다. 케미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남녀 배우의 조합이 네. 캐릭터에 그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저는 몰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케미가 그런 의미군요. 그렇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무조건 본방사수, 공효진 건 재밌어. 역시 로맨스 코미디 네, 여왕 답이십니다. 혹시 뭐 공효진 씨가 나왔던 다른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는 드라마가 있나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네. 나네요. 지금 현재 그 이승기와 네. 차승원이 네.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에서 네. 차승원 씨랑 공효진 씨랑 드라마를 또 한번 했었어요, 전에. 뭐지?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네, 저도 지금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네. 그때 공효진 씨,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그렇군요. 사실 차승원 씨가 나온 드라마도 조금 대다수가 재밌는데 저는 그 공효진 씨가 나왔던 드라마 중에 예전에 그 눈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형부와 사랑에 빠지는 얘기도 재미가 있었고 또 내 멋대로 해라 양동근 씨와 또 이나영 씨가 주연이었지만 공효진 씨도 그 드라마에 나오면서 좀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드라마 대박 나세요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주연 배우의 라인업이 정말 좋다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면 이 스토리가 아무래도 자기가 잘 모르는 배우가 나왔을 때보다 똑같은 스토리라도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로코킨 공효진, 네. 믿고 보는 조인성, 믿고 보는 노희경 작가님. 벌써 이 조합부터 최고다. 명품 예감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다 출연진과 더불어 이 작가까지도 출중하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엄청 하시는 네티즌 분이신 것 같은데 이 둘 다 임자 있는 거 아는데 라고 하는데 조인성 씨도 여자친구가 있나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있구나. 저도 왜인지 조인성이 송혜교 몰래, 공효진이 소지섭 몰래 바람 피는 듯한 크크크크라고 하면서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 그리고 공효진 씨와 소지섭 씨가 뭐 드라마로 이렇게 연결된 적이 있나요? 왜 이런 댓글이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죠. 네. 조인성과 송혜교의 드라마가 있었고 네. 네, 공효진 씨랑 소지섭 씨 나오는 네. 드라마가 있었죠. 이건 아마 자막 처리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 같고요. 자, 캐스팅부터가 대박인데 뭐 조인성, 공효진은 말할 것도 없고 이광수의 성동일까지 더해지다니 엑소, 디오도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닐 것 같고 적절하게 들어간 것 같으니 시청률은 보장되겠네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캐스팅이 신의 한 수다라고 또 극찬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대박 조짐이 보인다. 네. 사실 저희가 그 경제와 정치 섹션에 있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인 댓글 혹은 좀 아쉬움의 댓글이 많았는데 이 연예 섹션, 연예 부문에서는 조금 그래도 대다수의 댓글들이 긍정적인 댓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봉할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이런 기대감을 안고 또 연예 부문에서 어떠한 기사가 있는지 살펴보시죠. 네, 이 연예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같은 옷 다른 느낌, 김희애, 이영애 40대 패션 대결이라는 기사고요. 자, 어떤 기사일까요?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또 살펴주시죠. 정말 아름답죠. 네. 부럽습니다. 그렇죠. 한쪽이 왼쪽이 김희애 씨 그리고 오른쪽이 이영애 씨 같은데요. 네, 마린룩은 여름을 대표하는 스타일인데요. 청량감이 느껴지는 블루 스트라이프가 시원한 바다를 연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데요. 누구나 다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희애와 이영애가 같은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었습니다. 김희애는 지난 5월 인천공항 출국길에서, 이영애는 스타일조선 7월호 화보에서 선보였는데요. 40대를 대표하는 두 배우, 네, 정말 아름답게 소화하셨죠? 네,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두 배우가 다르게 소화를 했다는 내용인데,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384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불가능에 가까운 건 알지만 저도 저렇게 나이가 들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댓글인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무려 공감이 2,314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 밑에 분은 네. 김희애 씨 청바지와 셔츠만 입었는데도 정말 최고입니다라는 그렇죠. 글을 써주셨네요. 사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편하게 입은 옷인데 되게 예뻐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래서 똑같이 입어보면 정말 추리닝의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나고, 참 극과 극을 달리는, 하지만 또 부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둘 다 우아해 보인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네, 밑에 분도 네,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너무나도 예쁘십니다. 네, 김태희도 이영애는 못 이긴다. 이영애 씨의 계시고요. 그 외모에 대해서 또 칭찬을 해주신 분이고요. 네, 어떤 분은 또 제 아내가 최고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그렇죠. 이런 남편분께서 정말 아내분께 예쁨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공감 184분께서 해주셨고요. 댓글이, 네, 답글이 10분이에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 가죠. 네. 멋져요, 아내님 좋으시겠네요. 네, 그렇죠. 네, 왠지 불쌍하다는 분도 계시고, 아내한테 잡혀 산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다니냐. 또 아내분에게. 네, 멋지십니다. 굿. 네, 네, 제 사람이 좋네요. 그렇죠. 참. 멋져불어 이런 남자 만나야 해 정말이라고 하면서, 이분은 아마 여성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좋은 남편이신 듯이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인 답글 혹은 부러움의 답글이 많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죠. 또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네, 정말 너무나 대박이다. 네, 다들 우아하고 아름답다가 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40대가 맞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40대에 그러한 외모를 가질 수가 있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알고 보니 옷 광고, 나는 서민이라 옷을 못 사는데 정말 다른 세상의 분이십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또 여기서 좀 소외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션의 완성은 몸매라고 유유 글을 써주셨네요. 여든 분께서 공감을 하셨고요. 또 어떤 말도 있는데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는 말도 있죠. 그렇죠. 뭐 그렇죠. 패션의 완성이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뭐 몸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티즌 분들께서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저런 의견도 있지 않을까. 연애 섹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안민정 기자, 또 오늘 버즈 여론에 함께 해주셨는데 또 어떤 소감을 갖고 계신지? 네. 앞부분에는 굉장히 좀 암울한 기사들이 많았는데, 연애 기사를 보면서 좀 힐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경제 부문에서는 기사가 또 어두운 기사들이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댓글과 또 아쉬워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것 같고요. 이 연예 부문에서는 기사가 밝은 기사에 대해서는 또 네티즌들도 밝고 또 PR한 기사를 달아주셨지만, 그 와중에도 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댓글에 공감을 하셨나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포털 사이트의 기사를 살펴보고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즈 여론의 김현태, 안민정 기자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